오늘 이제 이 방식의 이제 쪽방에 두 번째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좀 편하게 나올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옮기다 옮기더라도 조금 좀 봤던 장소니까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별로 이제 제가 괜찮은데 처음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 강사할 때는 어쨌든 강의 경우는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면은 강의가 안 돼요. 말이 막 꺾이고 왜냐하면 분위기를 처음 보는데 앞에 들어갔는데 이거 강의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동물적 본능에서 적응이 안 돼갖고 이제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데 강의 요청 들어오면은 미리 가가지고서 한번 구경을 합니다. 어떻게 생긴 장소인지. 그럼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이게 떠올라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강의하더라도 별로 긴장하지 않고 강의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 어디 가서 강의하더라도 이제 하긴 하죠. 근데 좀 미세한 차이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스님들도 들으실 때 좀 힘들고 부담되고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집에 제가 가만히 한 마리 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에는 가만히 한 마리 두고 있는데 이 강아지를 새로운 장소 호텔 가면은 남의 집이에요. 그러면은 의자 밑에 들어가서는 경계를 해요 항상. 근데 그게 아마 본능인가 봐요. 그러다가 한 시간 지나면은 슬슬 나와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불러 까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소한 장소에 처음 가면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도 이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본능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제가 재미있게 강의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 중관학을 이제 다른 말로 그러니까 중관 논리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얘기를 했는데 중관 논리는 반논리다 반논리. 얘기를 드린 다음에 이 반논리는 이제 개념도 비판하고 개념의 실체성을 비판하고 실체성. 그러니까 개념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념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된 것이 개념입니다. 뭐 긴 것, 짧다, 짧은, 긴, 아니면 삶, 죽음, 인생, 나, 너 이런 것들이요. 산, 뭐 비, 바람, 뭐 부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개념인데 이 반논리, 중간논리에서는 개념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죠. 실체가 없다. 그다음 판단은 사실성을 비판한다. 사실성. 판단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추론은 그러니까 추론은 추리인데 추론의 타당성을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추론의 타당성.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3단계에 걸쳐 갖고서는 중간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중론에서는 그러니까 용소설 쓰신 이 중론이든지 이 중간학과 관계된 그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3단계로 조목조목 나눠가지고서 설명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이것을 무작정 뭐 개성을 여기 나오는 그런 이 시들을 하나하나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 이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면은 모든 중론의 개성이 다 포괄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개성은 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의 것은 없고요. 이제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제가 개발한 방식이고요. 어쨌든 이 3단계에 거쳐서 이제 오늘부터 중간 논리가 무엇인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의 실체성 비판은 이건 아주 쉽죠. 제가 먼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방이 크다라고 할 경우에 크다, 큰 그 자체가 실체가 있을까요? 이 방은 뭐 어디가 더 클까요? 어떤 방과 비교해서 클까요? 그건 아니죠. 더 큰 방을 비교하면 작아지죠. 이제 그래서 큰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발생한 개념의 뿌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작은 거. 그래서 크면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면 작은 거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연기관계다, 연기관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는 이 측면을 공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공하다.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이 물론 이제 읽을 때마다 독송하는 그런 아주 가장 많이 읽는 그런 경전인데 아마 국자가들은 평소에 반야신경을
아마 천독도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천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 제과불자도 천독인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만독, 10만독씩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색즉시공. 뭐 공즉색. 여기서 색즉시공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이, 아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불교적이고 가장 쉬운 설명이 바로 이 큰과 작음의 관계, 이겁니다. 그러니까 색은 뭐냐면은 물질과 형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범어로, 그러니까 루파 하면 이제 색이고요. 루파. 이것은 번역을 하면은 물질로만 번역해도 안 되고 형상으로 번역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 형상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이 색인데, 이 색즉시공을 이제 해설을 할 때 이 크다는 거, 작다는 것이 전부 다 이 물질과 형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색의 일부예요. 이 큰 작업이. 색의 일부. 그래서 색의 일부를 예를 들어가고 큰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과 대비시켜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것 그 자체는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 공하다. 그래서 이 크다는 색법이 공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제 색즉시공 설명할 때 물리학을 도원해서 물리학 설명할 수도 있긴 있죠. 물리학을. 그래서 옛날科学인들 말씀에 최근에 이제 뭐 물질이 에너지요, E = MC 자승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설명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러니까 질량은 나중에 이제 에너지로 변한다. 그래서 원자탄의 원리죠. 어떤 우라늄의 무게가 감소하는데 질량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날아간 게 아니고 엄청난 뜨거운 열 에너지 폭발력으로 변해갖고 원자탄이 터지죠. 이것을 그러니까 질량의 세계는 색이고 에너지는 뭐 텅 빈 공의 세계,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면서 색즉시공을 설명하시기도 하지만은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 불교 주석서에 입각한 정확한 설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혹은 긴 막대기 짧은 막대기에 대비시켜서 색즉시공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색은 이제 뭐냐면은 색즉시공할 경우에 색이 공이기 때문에 다 공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공에 집착을 하니까 공에 대한 집착을 씻어주기 위해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 공직색이다 이렇게 합니다. 색즉시공할 경우에, 그러니까 색즉시공했다가 나중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그 다음에 식즉시공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짧게 하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이하 동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푼다면 색수상행식이 즉시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색수상행식은 뭡니까? 이게 다 일체법이죠. 일체법.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모든 것은 즉시공이다. 실제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은 더 풀면은 일체즉시공 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기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 전체적인 조망이죠. 또 공즉시 일체 이렇게 하는 것이 색즉시공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수상행식 역부여시까지 나가는 말을 갖다가 더 짧게 줄 경우에는 일체즉시공, 공즉시 일체. 그런데 이제 앞에 것은 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뒤에 것은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전통적인 신라의 뭐 원측 스님이든지 원측 아니면은 효명스님의 제자인 자은기 규기 스님 이런 분들의 이 반야심경 해설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것은 공에 대한 조망, 두 번째 것은 공에 대한 오해를 씻어주는 얘기. 공 자체가 색이지 별도로 공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공즉시 색, 공즉시 색, 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개념 비판할 때 이제 가장 쉬운 것이 뭐 긴 막대, 짧은 막대 이런 것들이죠. 이 펜은 크죠. 참 큰 펜이에요. 크다 할 경우에 이 큼이라는 생각 그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보통 봤던 작은 펜들, 가는 펜들 이런 걸 비교하니까 크구나 하는 거지만은 더 큰 펜을 갖고 오면 작구나 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이 크다 작다는 것 자체가 다 고정불변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질문 있는데요. 네. 우리들이 크다 작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그렇겠지만 어떤 크다라는 건 어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지 않습니까? 크다라는 건 그렇죠. 형용사 쓸 수 근데 있죠. 형용사라고 했을 때 그 실체라는 건 어떤 그 물체를 형용하는 그게 실체라고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큰 물체 작은 물체를 비교했을 때 큰 것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이건 국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또 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길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개념이라는 건 어떤 그런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개념을 거의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개념 자체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또 불교인만이 이제 이런 조망이 있는 게 아니고 서양 철학자 중에서 개념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데아가 개념이에요. 이데아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 쓸 때는 전부 다 그러니까 생각은 처음이다 개념 갖고 이루어집니다. 생각은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눈이 고른 감각을 파악을 하고 머리 굴러갔다 하면 다 개념의 세계예요. 개념이 이데아인데 개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찻잔 하지만 딴 데 가서 찻잔 똑같은 개념이 떠오릅니다. 물론 감각은 변하죠. 이 찻잔 자체가 다르니까는 근데 개념은 변치가 않죠. 그래서 플라톤의 그 철학에서는 이 개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사람이 죽으면은 감각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귀든지 눈이든지 아니면 이 피부든지 이런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썩어서 전부 다 흙이 돼버리고 개념을 썼던 것, 이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이요. 사람들의 영혼은 개념을 썼던 거기 때문에 개념을 상주하는 거고 변치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영혼도 변치하는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개념들, 뭐 형용사적인 거 아니면은 뭐든지 마냥 우리가 머리 굴려갖고서 이제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 개념이라는 세상과 관계없는 변치 않는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달라붙여갖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개념은 이 실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머릿속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나가면은 교수님 지금 말씀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또 인도 철학사도 마찬가지고 서양 철학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님 말씀하신 그 논점 가지고서 논쟁이 계속됩니다. 뭐냐면은 그 개념이 실제 한 거니까 실제 한 것인가 다시 말해 개념에 실체가 있는가 이건 플라톤이에요. 거꾸로 개념은 만들어진 것인가 다시 말해 이제 개념은 그냥 우리가 조작해낸 것인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불교적인 입장이죠. 그럼 서양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플라톤적인 그런 그 이제 실제론이고 그렇죠 플라토니즘 또 하나는 유명론 오직 이름만 있을 뿐이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명론이 이제 불교랑 유명론, 노미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교랑 통한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정확히 대비는 안 되고요. 그래서 또 인도 철학 내에서도 불교에서는 개념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불교 논리학으로 가면 나중에 개념에 대해서 아포하 그러니까 개념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타의 배제, 다른 개념을 배제시킴으로써 어떤 개념이 성립한다. 긴 것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길지 않은 이제 이 상반된 개념이에요. 이걸 배제시키면서 길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기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입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소라는 개념을 소를 하실 경우에도 소 그 자체가 있어서 소를 아는 게 아니고 소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아빠 우후 이제 무슨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멀리 아빠하고는 안나빠나서 할때 그 아빠 안나가 뭐냐면은 들숨날숨할 때 엘숨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이제 쉬는 거 들숨날숨할 때 절로 배척해 버리는 거. 그래서 이걸 그 타의 배제 그러니까 다른 것의 배제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 아닌 그 것들 갖다 배제함으로써 그래서 밀어치면서 이게 아니다 소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 소는 하면서 소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게 불교의 그 윤기관적인 그런 개념론입니다. 불교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뭐 불교 논리학 다시 말해 인명학이든 중관학이든 다 불교는 개념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사유가 구성한 것이지. 그 다음에 인도 철학 중에서 인도 논리 철학이 있죠. 그러니까 니아야 철학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개념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소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소라는 음성 소리도 듣지만은 소라는 개념 이거 자체도 우리한테 인식이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실제 어느 게 옳으냐 해가지고서 한 800년 동안 이 불교하고 인도의 니아야 철학, 니아야 학파, 그러니까 바라문교 육파 철학 중에서 바라문교가 고대 인도 종교죠. 이 바라문교 베다우파니샤트에 입각해서 나온 철학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니아야파라고 해서 정리학파, 그러니까 논리 철학이 있습니다. 이 논리 철학이 용수 이후부터 나중에 한 1000년대까지 한 800년간 이 불교와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의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그러니까 개념의 실체가 없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반논리학서는 개념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아야사가 철저한 논리학이고요. 그러니까 불교의 중관학, 공사상 혹은 불교의 논리학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그 외도들, 인도의 외도들은 개념은 실제 있는 거다. 또 개념은 여기 실제 있다. 또 컵은 여기 실제, 그러니까 컵을 볼 때 컵만 보이는 게 아니고 컵이라는 그 실제물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그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제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중관학 쭉 다 연구하시고 중관학을 그다음에 불교 논리학 한번 쭉 조망을 한 다음에 이제 인도 사학 쪽으로 들어가고 인도 사상이요. 그러니까 니아의 학파하고 불교와의 논쟁사 이걸 쭉 연구하시면은 그 안에 한번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거기까지 이제 연구하려면은 뭐 법어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맨 영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책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논쟁에 대한 그런 이 소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중간 논리의 기원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용수의 중간 논리의 기원이라고 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쓴 게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뭐 개념론 논쟁에 대한 얘기가 갖다가 한 몇십 페이지 걸쳐갖고 이제 그걸 소개한 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은 뭐 당연히 그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이제 이런 조망을 다 얻은 다음에 나중에 더 깊이 넓게 공부하실 때 그 인도 철학 내에서는 니아야와 불교의 개념 논쟁, 그다음에 서양 철학에서는 실제론과 유목론의 논쟁사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좀 있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철저한 개념 실제론이에요. 개념 실제론 플라톤이. 근데 참 재미있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게 아니거든요. 틀렸거든요. 플라톤 그 철학이. 근데 가만히 따지면 참 그럴듯하잖아요. 몸뚱이는 항상 변하니까 늙고 해서 당연히 나중에 썩어 없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의 사유는 생각,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도구가 사유 생각이에요. 사유예요, 사유. 사유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개념은 변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죽은 다음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플라톤이죠. 그러면서 개념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고 플라톤 또 뭘 중시했냐 하면은 수학적인 진리. 이것도 보니까 여기에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재도 180도 저기 먼 데 가서 재도 180도예요. 개념만 변치 않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소가 이제 똑같지만 저기 가도 소가 있어요.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기하학의 진리는 어디 가도 속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역시 영원한 세계에 속하는 진리구나 해서 플라톤이 가장 강조하는 수학 기하학이죠. 그래서 플라톤에 가면은 플라톤 그 아카데미에 가면은 앞에 기하학을 보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이 썼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기하학이 그때는 대수학보다도 기하학이 발달했죠. 기하학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짓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하학 수학의 세계를 진리로 간주했기 때문에 플라톤 이후부터 서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양이 이 세상의 그 물질의 흐름을 그러니까 수학적 방식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죠. 그래서 수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거꾸로 이게 물질적인 힘, 다시 말해 동물적인 힘 이게 이제 강해지면서 이 전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수학과 이 물리학, 논리학 이런 분야도 서양서는 근데 이제 동양서는 진작부터 그게 엉터리다 이렇게 했어요. 특히 인도 사상부터 이게 바로 반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추구 안 하는 거예요. 수학 자체를 갖다가. 그랬는데 서양서는 플라톤 때부터 수학이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추구했다고요. 그래서 수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신의 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물리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금 동물적인 힘이 강해지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오는 건데 최근에 와서 1900년대 전후에 갖고 이제 수학적 진리도 이게 약속 체계일 뿐이지, 그러니까 수학과 논리학이 약속 체계, 어떤 공리, 액시옴에 의해서 마치 장기판에 장기 두듯이 장기 둘 때 말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장기 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갖고 사들아요 싸울 때 장기 두다 치면은 나중에 주먹이 날라가죠. 무슨 얘기는 장기판 바깥의 세계까지 지금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약속된 체계 내에서만 통하는 거 수학이지 논리학도 마찬가지고 장기판처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이 수학의 진리, 수학과 논리학의 한계에 대한 그런 자각이 생기지 않겠죠. 논리학도 뭐 구성주의적 논리학, 구성주의 그렇게 해요. 논리는 구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무슨 사회적 법칙이 아니고 이런 논리관들이 이제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한 사람들 이름이 누구냐면 비트겐슈타인, 버트란드 러셀, 러셀이 발견한 패러독스 역설. 나중에 수학에서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이게 1936년에 나온 그 법칙인데 우리가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는 잘 알죠. 물리학에서. 그래서 어떤 입자의 한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불확정성 원리는 잘 아는데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엄청 위대한 원리예요. 그게 또 중론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한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공리 체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약속 체계, 장기품 같은 그 수학 체계에서도 이제 이 기본 공리에 의해서 증명도 안 되고 반증, 그러니까 옳다고 말할 수 없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명제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유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이런 사유의 세계는 반드시 그 안에 내부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유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괴델이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갖다가 이걸 혹시 쉽게 보시려면은 어렵게 보려면은 수학 기초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토대에 대해서 기초. 그러니까 수학 철학이죠.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책을 혹시 참조하시면 되고 좀 쉽게 보시려면 쉬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괴델 에이셔 바하라는 책이 있어요. 괴델 이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에이셔 바하. 괴델은 수학자고 에이셔는 화가, 바하는 음악가인데 이 세 사람한테서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공통점 역설, 패러독스, 순환구조, 사유의 순환구조. 사유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사유가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괴델의 불완전 정리를 갖다가 에이셔의 그림이 뭐냐면 에이셔 그림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에이셔가 이제 8화가인데 계단을 병정들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우리가 볼 때 피부에서 올라가는 그림인데 나중에 보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비우스 이끼 같은 거, 그렇죠? 트렁크를 갔는데 뒤집혀져 버려요. 이게 바로 에이셔예요, 에이셔. 그래서 이 시중 괴델 에이셔라는 책이 상하고 죽은 나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프스테트라는 인지과학자가 쓴 책인데 미국서 1980년대 초에 미국의 퓰리처상이 엄청난 상을 받은 책이죠, 이 책이. 근데 번역이 참 힘들어요. 왜? 너무나 여러 분야를 다루니까 음악의 바하의 그다음에 음악 중에 바하 음악 형식 중에 푸가라는 게 있어요. 푸가 형식도 이제 무슨 돌림 노래 같이 묘하게 역설적으로 순환적인 어떤 그런 제가 음악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3자가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인데 서로 이제 일치하는 점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책에 보면 불비얘기가 나와요. 불비얘기. 화음에 이제 인다라마 구슬 하나의 우주가 비치는 거. 우주는 이제 구슬은 우주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슬의 표면에 전부 다 우주가 비쳐 있죠. 이게 일중일체 그다음에 일체 중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지기. 그러니까 무한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무한이 있고 내가 세계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뒤집으면은 내 마음 속에 세계가 또 들어가죠. 이게 또 역설이에요. 역설적인 이제 그런 조망인데 역설이 세상 지배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최근에 와서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과 사유의 한계에서 조망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논리, 그러니까 플라토니즘적인 그런 이 조망에 대한 비판이 한 100여 년부터, 100년 전부터 강하게 일어나긴 이제 했는데, 어쨌든 동양에서는 그렇죠? 2000년, 3000년부터 애당초부터 플라토니즘적인 그런 실제를 비판했죠. 그게 불교 공사상이고, 노자, 도덕적이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사상이든지, 그래서 이제 동양은 수학이 발달하지 않죠. 애당초 한계가 아니까. 또 수학을 발달시켜갖고, 물리학 발달시켜갖고 지금까지 온 것이 이게 지금 일명이 옳게 온 게 아니고 엉망진창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지구를 다 망쳐버리고 딴 생명 다 해쳐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옳은 일 아닙니다. 옳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적으로 세끼 밥만 먹고서 어차피 사람들 죽을 목숨이 있는데 세끼 밥만 먹으면 돼요. 세상은 세끼 밥 먹고서 나머지는 마음 수행하려고 온 거지 정복하고 뭐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가축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의 노예예요, 다들. 왜?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끼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달란트, 내 소명대로 살면은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착각을 했죠.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만드는 사람은 계속 그림만 만들어야 되나. 이게 뭡니까? 노예예요. 큰 요새 TV에서 장인정신 얘기해요. 장인정신 한 가지만 하라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노예가 되는 얘기예요. 사람은 포괄적인 인격을 갖춰야 돼요. 또 태어난 것이 그릇잘 만들라고 태어났어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목적은,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볼 때 나의 인격의 향상이에요. 성자가 되기 위해서. 삶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서양은
서양은 그런 거 해결 못하게 해요. 믿으면 되지 뭐 그걸 네가 머리 굴리냐 못하게 하는 거. 세원제 도봉하는 사람. 철저하게 사람을 가축처럼 보는 것이 그죠? 동물처럼 다루는 것이 서양의 종교관이죠. 이게 양떼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좀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머리 굴리지 말라고 저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가축은 생각 못하니까. 오직 믿음만 갖고 살아라. 왜? 가축은 믿음만 갖고 살아요. 가축은 오리 때 키울 경우에 주인만 나타났다 하면 그냥 막 열광을 해.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제도해야 되는 왜냐하면 어른 그게 바로 탕진치 삼독 중에 치심이고 내생의 축생이 돼요. 똑같이. 왜? 그 훈련하니까. 그러니까 짐승 가축대로 훈련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 신앙 행태예요. 자기 마음 수행해서 자기 향상하는 게 아니고 그저 생긴 대로 그죠? 태어난 꼴 그대로 그냥 머무르면서 그냥 소명만.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거 나는 그릇만 만들 줄 알아. 평생 그것만 해야 일요일날 교회만 당기고 그다음에 할렐루야 마음 편하게 살아요. 이건 가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물론 이 불교 불자들은 전부 다 그 부처님이 만약에 기독교용을 표현한다면 부처님이 목자라면은 우리는 양떼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입을 올리고요. 그런데 이 양떼가 목자가 되는 양떼가 나중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양떼는 양떼일 뿐이에요. 내가 알라다, 뭐 내가 예수다, 야 미쳤다 이렇게 한다. 큰일 난다. 이단자, 진짜 죽이지, 화형시키고. 근데 불교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과 수행이 이제 겸비되는 것이 불교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이 셈족의 종교, 이 셈족이 이 역사에서 참 이 골칫덩어리들이 셈족이에요. 셈족의 종교. 셈족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쟁 하나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지구가 바로 오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부시 이것도 셈족의 종교, 기독교 신자예요.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이것도 셈족의 종교. 뭐냐면 그 이슬람교예요. 서로 형제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나한장 펼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을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어지간히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조금 열렸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전에는 엄청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게 기독교였어요. 십장전제까지 이렇게 만에 사냥하고 배타적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왜 서양의 불교가 안 들어갔을까요? 왜?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서면 들어가다가는 못 들어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셈족 종교가 딱 그걸 막기 때문에 딴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그 배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카톨릭 역사에서 십자가 전쟁했는데 이슬람한테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해부, 그러니까 인문주의, 신앙이 아니고 중세 암흑에서 벗어나자. 아 이거 다 가짜였구나 기독교가. 그러면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원당이 다 파괴됩니다. 이 농민들과 노동자가 시민들이 다 돌을 던져버려 성당에다가. 그래서 아주 고급 이 추기경들 로빈 같은 거 영화에 보면은. 네, 질문하면 말은 많이 셉니다. 근데 이게 재밌고 실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 역사 전망, 그러니까 중간학기 또 하나 얘기하면은 만델라 정권, 남아프리카 만델라 정권에서 만델라 정권 아시죠? 남아프리카 흑백 인종차별주의 철폐하면서 이제 흑인들이 이제 대도하면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은 중론을 공부하자. 처음 들어보셨죠? 중론. 뭐냐면은 흑인들이 너무나 세뇌가 돼 있어갖고 그 전까지 사고방식 깨지 못한대요. 백인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렇죠? 그걸 추종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백인을 때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깨주기 위해서. 지금 남미 같은 경우도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 슬픈 열대라는 인류학자의 책이 나오는 얘기인데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와서 이제 초를 막 한 수백만 발사하잖아요. 다 금이 약탈해 가서는 나중에요. 그렇죠?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에 또 하나 더 이제 일단 뭐 자꾸 쓰면 한이 없고. 세면은 한 달 가요, 새가. 그랬는데 이 남미 원주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백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썩나 안 썩나 몰라 물에 담가놨대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신인 줄 알고서. 왜? 엄청난 이 마술 가지고서는 그냥 우리 그 사람들은 돌멩이 앞으로 던지는데 펑펑펑펑 하는 게 다 쓰러지잖아요. 이건 신이다. 배도 뭐 엄청난 것 같고. 그래서 물에 담가놔서 썩나 안 썩나 하고 썩어요. 아 이거 인간이구나. 그게 이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백인 그 인종차별주의가 큰 몸에 젖어갖고 이제 그게 그 사고방식 젖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흑인 정권 들어서면서 중론을 배우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대요. 왜? 중론에서 우리 사회 다 해체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 얘기 드리는 이유가 중론 배우고 나면은 세계사에 대해서 내 안목으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성품이 뭐냐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성품이 뭐냐면 의연함이에요. 의연함이요. 그죠? 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괜히 비굴한 것도 아니고 다 평등하다. 천장천하 유아독전이 누구나 다 독전한다 이런 뜻이 누구나 다 홀로 존경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일제시대 때 망원 스님이든지 아니면 만해 한용원 선생이든지 일단 만해 한용원은 스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선생이에요. 부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는 스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스님이 없습니다. 지금 우바시 우바이만 있지 종교 지도자만 있지. 스님과 스님 아닌가의 차별점은 이제 음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있으면 스님 아니에요. 안마머리 갖고 있어도요. 근데 이제 만해는 그래서 한용원 선생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제 얘기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상가고 민족 지도자지만 스님은 아닙니다. 승공원 입었지. 또 불교 유신론에서 계속 대체를 주장해야 되죠. 그럼 스님 아니고 우바세가 그 이제 목사처럼 목사도 신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두 분이 다 불교인이었는데 그렇죠? 글 보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꿀리지 않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이게 의연함이에요. 그래서 그 의연함이 사회가 한번 해체되고 나니까는 그렇죠? 사회에서 세뇌했던 그런 수면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서양이 지금 물리학이 발달해 갖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가 앞에 섰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히틀러 참 나쁜 사람이죠. TV에 보면 히틀러 하면서 막 광고할 때 참 이상해 보이죠. 그게 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올바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서양 사람들 중에 이제 영국이든지 영미를 통해서 왜곡시켜놓은 세계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히틀러가 참 괴상해 보이는 거예요. 히틀러 나쁜 사람이지만 더 나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에요. 식민주의 선봉장이에요.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밑에서. 그래서 히틀러가 2차 대전 일기 직전에 히물러라고 해서 히물러 말을 밑에 부하예요. 영국에 보내요. 식민지 조금 떼주면 전쟁 안 일으켜갔다. 그러니까 전쟁 안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싫다. 힘으로 하자. 한번 덤벼 이렇게 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탈리아, 독일 이게 어떻게 나라죠? 이게 뭐냐면 후발 민족 국가예요. 유럽에서. 전 세계를 그 전까지, 이 대전 전까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전 세계 판도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미국 요 정도. 그쵸? 요거죠? 요것뿐이 없죠. 요 나라가 다 세계를 나눠 먹고 있었어. 딱 잘라가지고. 영국 가장 강했죠. 전 미국은 필리핀 뭐에서 이제 태평양 5명 했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브라질 쪽 이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스페인이든지 이쪽에 다 나눠 먹었어요. 전 세계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는 한 5개를 쪼개져 갖고 이제 끝난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따로 있고 무슨 인도가 있고 무슨 월남이 있고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는 가장 강한 건 다 먹는다. 근데 일단 그 상황에서는 5개가 나눠 먹었다. 그랬는데 유럽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후발 민족국가를 탄생을 해요. 독일도 원래 공화국의 집단이었는데 조그만 소공화국 집단이었는데 비스마르크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렇죠? 또 하나 이탈리아도 소도시국가의 모임이었는데 나중에 마치니라는 이탈리아 이 통합이 영웅이 나오죠. 마치니. 이 사람이 나오면서 뒤늦게 통일국가가 된다고요. 이탈리아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딱 국가가 돼서 보니까는 어이구 우리는 식민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놈들 다 먹었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똑같은 유럽 사람인데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찾아가서 떼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이 싫다니까 좋다 해서 다시 2차 대전이에요. 나도 나눠 먹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우리도 띄워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요. 일본도 후발 국가이기 때문에 후발 산업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개국 병합이 일어난 거예요. 왜? 3개국은 아직은 식민지를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2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열광을 하죠. 유럽에서 2등 국민인 줄 알았더니 히틀러라는 영웅이 나와가지고서 박정희 같이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 우선주의 전 세계를 내가 다 통일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광하잖아요. 영국이랑 이쪽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쁜 놈들이 지금 세계를 나눠먹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 싫어하지 않냐? 우리가 다 점령해서 다 뺏어줄게 하니까는 막 무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치당이에요. 나치당이에요. 그래가지고는 2차 대전 터져갖고서는 이제 싸우다가 결국 깨지죠. 미국 참전하면서.
그러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다시 나눠 먹자니 명분이 없어요. 또 그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가 인도만 독립시킨 사람이 아니고요. 그 후진국의 자존심을 찾아준 사람들, 다시 말해 선진국의 도덕성을 갖다가 이제 깔아뭉갠 이 사람이 바로 간디예요. 간디가 계속 투쟁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세적인 병행을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이걸 나눠먹어서 불이 나갔다가는 또 문제가 일어나요. 또 인도에서 계속 투쟁하고 있으니까 독립투쟁을.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만들었던 민족 사결주의 이 원칙에 따라서 각 나라 독립시키자라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40년에 해방되면서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런데 이름만 독립이에요. 이름만. 누가 들어와요? 미국 들어오잖아요. 북한 소련 들어오잖아요. 딱. 그렇죠. 그 당시. 또 공산주의 대도하고, 물론 세계에서 좀 복잡하지만, 소련도 나중에, 소련도 식민지가 없었는데, 나중에 공산주의라는 그런 그 민영화에, 그 다음에 세계를 또 장악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히틀러가 나빠요? 처칠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둘 다요. 더 나쁜 건 처칠이죠. 왜? 속이고 있으니까. 히틀러는 나쁜 짓 하고서, 그나마 벌을 받았죠. 나쁜 짓 하고도 싹 그래서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남한테 속이고 있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러면 감옥 가는 게 착한 사람이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그런 영국 대도 됐고 미국 대도 됐고 영국의 대통령이 실제 또 왜 영국이 왜 세계를 지배했을까요? 해군력이에요. 해군력. 영국이 왜 해군력이 강했을까요? 서구국가니까. 그 다음에 영국이 왜 민주화가 됐을까요? 영국 사람이 민주주의가 좋아서가 아니고 해양국가였기 때문에 여기는 영국 왕은 해군이 굉장히 강해요. 영국은요. 육군이 약해. 육군이. 그러다 보니까 제후들한테 당해요. 귀족한테. 그래서 권력을 뺏긴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이런 것들이 무슨 영국 사람 점잖아서가 아니고요. 육상 힘이 약하니까 해군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귀족한테 자꾸 권리 뺏기다 보니까 의회에 넘겨준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것도 몰라요. 지금이야. 오히려 조선시대 500년이 훨씬 더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였어요. 지금보다도 더. 목을 걸면서 직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왕한테. 근데 지금 그거 못하죠. 다 분하고 앉았지. 지금 말고 뭐 지금 정권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건 지금 낫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하면 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가 속아 사는 거예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정의, 가짜 정의, 그래서 가짜 무슨 뭐 같은 여기에 의해서. 그래서 영국이 실제는 원래 선발주자가 아니고 그 포르투갈 스페인이 먼저 떠났죠. 왜? 그게 가장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스페인이죠. 포르투갈이 여기 있었고 스페인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쪽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먼저 확 떠나가지고서 이 남아메리카 대륙 다 점령을 하죠. 그래서 가서는 이 카톨릭 신부님 앞장서 가지고서 총 가지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서 금 보화를 다 뺏어오죠. 잉카제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가가지고 한 수백만을 죽여요. 왜? 이교도라고 해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닐 경우는 죽여도 상관없죠. 죄책감을 못 느껴요. 지금 부시가 똑같아요. 거기서도 폭격을 하고 수십만을 죽이는데 만약에 양심이 있다면 참아 못해요. 아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기독교가 이 부시 기독교 근본주의자예요. 타종교인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전혀 안 느껴요. 왜? 성경책의 구약에 보면은 타종교인 죽이는 거 야 내가 칭찬한 게 나와요. 혼자 10명 죽였다는 게 참 잘했다. 이교도 죽인 거에 대해서.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잘못 지나가지고서. 그래서 부시가 저질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라크는 더 나빠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고소해요. 왜? 불교를 가장 망하게 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불교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소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자비 우주이기 때문에 암만 이슬람이 우리가 했었어도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도 역사 보면 비크라마 실라 사원이 파괴되면서 불교가 사라지는데 1206년 그걸 파괴시킨 장본인이 터키 장군 꾸투부딘 아이박이에요. 꾸투부딘 아이박. 이제 그 이름 종이 적어 씹으세요. 막 이제 꾸투부딘 아이박.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인도 북부 지방 점령하면서 무갈제국 형성하죠. 무갈제국. 타지마할 뭐 이런 것들. 남부는 점령 못해요. 북부만. 이슬람 문화가. 그러면서 인도 북쪽에 이슬람 세력이 왕창 들어오죠. 개종을 막 힌두교도들이. 그러면서 인도 북쪽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중에 인도 독립할 때 나눠지면서 거기 이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남쪽에 이슬람 별로 없어요. 북에서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슬람이 철천지 원수 이제 종교인데 그렇더라도 생명인 이상, 그죠? 중생이 된 사람들, 어리석은 중생, 가축 같은 이슬람 교들 뿐이죠. 그런데 조금 힘이 센 가축들이 가서 이제 공격하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왜 영국이 앞에 졌냐면은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선고 줬어요. 이 그린치 천문대,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린치 천문대가 아니고 이 유럽에서 그 동쪽이니까는 아시아 쪽은 포르투갈이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서쪽은 스페인이 다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교황청에서 서로 싸우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제 총만 가지고 있으니까 딴 데는 총이 없으니까는 그냥 살려버리면서 엄청난 이 법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르투갈이 처음에 간 게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발견한 게 1498년입니다. 콜럼버스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그러면서 인도에 들어가죠. 또 카스트디에 들어가면 카스트라는 말도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 인도 말이 아니고 계급제도. 왜냐하면 초창기에 식민 이제 활동 벌일 때 포르투갈이 아시아에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포르투갈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떠났다가는 우연히 또 이 난파를 당해가지고서 남미 쪽에 브라질 쪽에 내려가요. 그러다가는 야 아시아보다 여기가 더 재밌다 해서 다시 딱 이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엄청난 그런 보물들을 앞에 유럽에 들여오는데 영국이 뭐냐면 이놈들이 해적이 있어요. 해적. 중간에서 다 뺏어버려요. 해적들이 갖고서 스페인 올라가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인 왕이 그죠? 스페인 무적군대 들어보셨죠?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붙죠. 그런데 영국 해적을 갖다가 그 당시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군 제도를 갖고서는 여기서 그 전쟁에서 영국이 이겨요. 그러면서 스페인의 무적군대가 다 깨지면서 영국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전쟁을 갖다가. 이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1493년인가 2년인가 이때 콜럼버스가 미래를 발견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100년, 150년 동안 전 세계의 금보화가 전부 다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물론 프랑스, 영국에서 다 떠나서 유럽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보화가. 한 20명이 배 타고 가는데 총만 갖고 와가지고서 수백만 명 죽인 다음에 갖고 오는 게 수천억 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쏟아져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놀고 먹는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발달하고 모차르트 음악이 발달하고 철학가가 나오고 가장 발달한 것은 자연과학이에요. 왜? 과학으로 재미봤기 때문에 총으로 재미봤기 때문에 총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과학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과학기술을 이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 다 영국에서 일어나요. 과학자도 뉴턴 이후부터 뉴턴이 1650년인데 컬럼버스 이후에 150년 있다가 뉴턴 물리학이에요. 뉴턴 물리학이 피가 묻어 있어요. 40년. 남아메리카 원주민이 피가 묻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물리학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뭐냐면은 그런 전 세계에 어려웠던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짓밟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희생을 딛고서는 이제 그 뉴턴 물리학,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몇 여러 가지 과학자들, 연구소 과학자가 엄청 나옵니다. 스티븐슨 증기관차,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무선통신 같은 거, 그 다음에 산업혁명, 다 영국이에요. 왜? 가장 전 세계를 수탈한 선봉자, 강도였기 때문에, 강도 왕초니까. 그러면서 1850년에 그거 나오냐면은 다윈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더라도 좀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어요. 근데 다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진화로 밝혀야죠. 이게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약육강식. 그죠? 세상은 적당한 몸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약자는 죽는 것은 이건 자연의 생명의 법칙이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다윈 진화론은 원숭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윈 진화론은 이렇게 이제 이 진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다윈이에요. 적자 생존. 그 약육강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이게 동물의 철학이에요. 동물의 철학. 그러니까 창조나 진화는 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진화는 하는데 진화론에서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억누르는 것은 생명의 법칙에서 이건 아주 치당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도 인종 개량을 하잖아요. 인종 개량. 그러면서 우생학 같은 거 막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도 영국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좀 다른 민족 죽이면서 죄책감을 느끼다가 다윈, 아이고 죄책감 느낄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 1850년에 거의 동시에 인도를 신경할 버리죠. 다 먹어버리다. 그러니까 다윈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적 진화론 갖고서 그러니까 자연선택 양심을 가리고 그죠? 그 전까지 왔던 그런 이 총칼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과학기술 가지고서 전세를 수탈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서양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 이전까지 1500년대 이전까지는 서양이 형편없었어요. 문화재 한번 보세요. 그 이전까지 문화재하고 1500년 전에 서양이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이라크 제가 페르시아 지방에 여기 중국 비교해 보세요. 서양이 제일 떨어져요. 제일 위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이란 이라크 1500년 이전까지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저 서양이에요. 그런데 15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500년 동안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막. 아주 굉장히 우월한 인종인 것처럼 시용을 하죠. 가장 나쁜 인종인데 사실 가장 동물적이고 가장 동물적인 종교를 하고 있어요. 가축의 종교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거 다 뒤집어 엎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힘으로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덕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남을 위하는 것, 자비 이것이 더 강한 것이다. 이걸 알려줘야지 돼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이걸 만드냐 하면은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말을 끝낸 게 제가 해봤죠 시간. 다음 시간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했다가 말이 너무 되니까. 내가 중도는 제가 이제 얘기드렸지만 2시간 강의에도 중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끝까지요. 그 다음에 1년을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연습 문제 다 쓸 경우에는 10년 걸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식이나 구사 같은 경우는 2시간 만에 못합니다. 개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 게 하려면. 근데 중도는 논법이기 때문에 이제 논법 하나만 딱 알려드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마저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타너슨 예언 많이 하셨 타너슨 아시죠? 타너슨 이분이 이제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앞으로는 인재난입니다. 인재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기로다가 그러니까 음양오행과 현재 부시는데 음양오행 옛날에 원시인들은 뭐 갖고 싸웠죠? 주먹으로 싸웠어. 일단은 원시인들 보면 꼬집고 손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음양오행에서 인토예요. 토. 근데 음양오행에서 토를 무엇이 이기냐면 목극토 합니다. 목극토. 목이 토를 이깁니다. 상극 권리에서. 그래서 목은 뭐냐면 몽둥이 갖고 싸우면 주먹보다 이기잖아요. 몽둥이 갖고 싸우면. 그래서 몽둥이 갖고 싸웠는데 이게 이제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목을 누가 이기죠? 음양오행에서 금등목이래요. 금등목. 칼이 나오면서 그렇죠? 창이 나오면서 이제 이 몽둥이 갖고 싸우는 그런 무리들을 이깁니다. 근데 칼은 뭐 갖고 이겼습니까? 칼은 총이죠. 총 대포, 불이에요. 화극금이기 때문에 금을 불에 들어가면 녹으니까 이게 화극금이니까 상극 걸립니다. 지금 상극. 근데 화는 뭐가 있냐면 수예요. 수가 뭐냐면 수소예요. 수소. 물수자. 수소가 뭐냐면은 원자 하나, 전자 하나가 수소예요. 이게 뭐예요? 원자탄이에요. 원자탄이 지금 촉활이 이기잖아요. 원자탄, 수소통 같은 것들. 근데 수는 뭐가 이기냐면 어떻게 됩니까? 토 쓰죠. 토는 다시 인토예요. 사람이 원자탄을 이긴다 이렇게 하세요. 사람이. 그럼 이게 뭐냐면 맨주먹이 원자탄을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주먹이요. 맨주먹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요새 원자탄 이기는 게 NGO예요. NGO. 딴 게 아니고요. 시민운동이에요. 딴 게 아니고. 시민운동 때문에 꼼짝 못해 지금. 그쵸? 이라크 포로 확대하더라도 금방 인터넷에 퍼져갖고 막 데모하니까는 어이구 그냥 막 사고하잖아요. NGO에다가 또 하나가 인터넷. 이 두 가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앞으로요. 인터넷하고. 인터넷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의 사정을 쉽게 알게 돼요. 정보 공개.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대학살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도 1960년대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그걸 알리기 시작했냐면은 1960년대에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아랍이랑 싸우면서 골란고리가 점령을 해요. 막 무력으로다가 오히려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난민 다 쫓아내버리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 비난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쌍한 점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이 책략적으로다가 홀로코스트가 강조했다는 얘기를 하죠. 홀로코스트. 그래서 그것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언제 그걸 공개하느냐, 얼마나 그걸 각색을 하느냐, 얼마나 슬프게 만드느냐, 그걸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헐리우드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 핍박하는 영화가 엄청나게 만들어졌는데 196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골란고를 갖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침입한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약간 간교한 게 굉장히 간교한 사람들이 엄청 강한 거예요. 남을 이용하는 거, 책략. 또 뭐라 얘기하냐면 서양에서는 동양은 정치학이 없다. 이렇게 동양에는 무슨 얘기냐면 남 속이는 학問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학이 뭐냐 남 속이는 거예요. 건보수수. 이게 엄청 발달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특히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보통 간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은 우고 참 내려가 좋은데 계산이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을 이용을 하고 이제 그게 뭐 엄청나죠. 물론 착한 사람도 이제 있긴 있죠. 그러니까 불교신자들 서양에서. 근데 이제 그 홀로코스트가 히틀러 때는 그냥 600만을 죽여도 직선을 못했는데 지금은 미군이 이라크 들어가서 그래서 포로 죽인 것도 아니고 학대에 빨가벗기 입고서 뭐 나가자 하는 이런 사진들 이거 보면 몇 개 있는데서 난리가 나. 왜 그럴까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임생일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져도 그냥 또 죽여버려요. 근데 사람 이상은 뭐냐면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서 차마 나쁜 짓을 못해요. 남의 어떤 그 사정을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좌파와 우파 중에서 누가 남의 세상을 더 존중할까요? 우파 좌파 중에서. 우파 자본주의, 좌파는 사회주의인데 좌파예요. 그래서 사실 좌파가 숭고한 거예요, 좌파가요. 근데 문제는 이 막스 레닌 이후에 뭐 스탈린이든 이쪽의 이 현대 공산주의는 좌파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좌파 이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파적인 정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힘을 만들어가고 핵임을 잡고서는 그러니까 좌파를 이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순수 좌파일 경우에 좌파는 프랑스 혁명 이념이 자유평등 파괴인데 자유를 강조하면 자본주의고 평등 강조하면 사회주의입니다. 둘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왕정 무너지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큰 흐름은 어떤 이념을 다 강조했느냐? 평등 강조하면 막스 이후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자유 강조하면 시민사회, 자본주의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좌파가 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이제 보세요. 지금 우파에 그게 와가지고 다시 좌파가 이제 좌파인데 이 좌파는 순수 좌파예요. 그러니까 시민운동과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정보공개, 평등, 남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그런 이 과학의 도구가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소련이랑 서로 견제하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제국이 된 거예요. 이제 내 멋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과거의 이 역사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로마든지 그죠? 아니면은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이럴 경우에는 딱 점령하면은 다 죽였고요. 싹 다 꼼짝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옛날 역사를 갖다가 되돌려갖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의 역사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극체제, 그러니까 그전까지 양극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대립할 경우에는 서로 명분 때문에 서로 예쁜 짓을 했어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남의 나라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해요. 왜?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명분 때문에. 근데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 그 국가 간에 어떤 정의와 도덕이 있고 그렇죠? 우리 편이 있고 했던 거는 근세 100년간의 기적이에요. 그전까지는 힘이 센 분이 자본주의 점령해버리죠. 그랬는데 공산주의 생기면서 자본주의가 대립되면서 서로 자기 편을 갖다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정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체를 했었죠. 근데 미국의 정치가들이 보니까 소련 없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멋대로 되겠구나 싶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옳았어요. 멋대로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힘으로 대항해서 멋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지금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예상을 하지만은 이제 중국이 부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좌파적인 어떤 이 평등적인 이제 그런 그 전체 세계사의 흐름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다뤘을 말씀에 이 원자탄의 힘은 맨주먹이 이긴다는 이제 엔주어가 이긴다는 이제 그런 힘 때문에 앞으로 절대 그런 과거 같은 그런 아주 찬악한 영웅의 역사, 그러니까 영웅의 역사죠. 영웅의 나쁜 사람들이에요. 영웅들이. 이제 그거는 되지 않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 소실을 가지고서 또 특히 미국의 대립국에 서 있는 게 어디냐면 북한과 남한이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여기는 동물성의 끝에 있는 나라예요. 동물성. 그래서 힘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걸 재미봤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관념적인 민족이에요. 이념적이에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돈이 중시하고 미국 같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큰 집 사는 거 별로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돈 많다 큰 집 살아도 안 된다. 위화감도 섞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청빈이 미덕이고 관념성이 여기는데요. 지극히 좌파적인 나라가 이쪽이 좌파적인 민족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은 좌파 중에 극좌파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물조차는 평등하게 봐요. 동물조차 그 입장에서 나가지고
그냥 일반 좌파일 경우에 사람만 갖다 앉아서 고기 먹고 사는데 부처님은 고기도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승가사회는 공산사회예요. 공산사회. 나는 없잖아요. 똑같이. 똑같아요. 공산사회. 진짜 가장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승가사회예요. 그죠? 근데 일반 공산주의는 욕심 있는 놈들이 그냥 서로 나눠 먹으려고 억지로 나눠 먹은 거고, 승가사회는 목적이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깨달음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롭고 화해롭게 2500년 이상 갔다가 전혀, 그죠? 막시즘은 100년 만에 다 깨져버렸는데, 왜? 그 욕심 많은 놈들이 나눠먹자 했으니까. 그랬는데 승가 공산주의는, 공산사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잖아요. 앞으로 영원할 거고. 이게 바로 승가예요. 승가. 아주 순강합니다. 왜? 목표가 정신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다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승가공산주의, 승가좌파, 부처님적인 어떤 그런 그 순수좌파, 적인 그런 그 흐름을 약간 세계 문명에 다시 되돌리는. 그리고 지금 북한 한번 싸우는 거 보세요. 미국이랑 싸우는 거 보세요. 와, 대견해요. 그죠? 뭐 거지 같은 나라가. 그게 뭐냐면, 이념이죠. 이 나라가 똑같은 나라인데 우리도 핵 만들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 하룻밤에서 범벌서 뭐 기도 안 차잖아요. 힘 갖고 돈을 갖고 따진다면은 팔이 안 나게 사자한테 배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 중생인데 왜 팔이 안 나게 쫓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사자예요. 지임생일 경우에는 파리가 도망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간 이런 큰 조망에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세대당에 했던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서양 중심적인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는 동양 무시하는 그런 관점을 갖다가 또 서양 학문에 집어넣어갖고 그 학문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대단한 그런 세계 보는 그 틀을 갖다가 우리가 또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해요. 서양은 좀 무관한 거, 뛰어난 거, 과학 발달 참 대단하다. 안 그래요. 그 과학에 피감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커피, 지적소유권 운동이 있죠. 지적소유권 때문에 뭐 나이키 같은 거 성격 복사 못하게 하고, MS 모드 같은 것도 복사 커피 못하게 하죠. 그건 전략이에요. 한 15년 전인가, 가만 놔두니까는 후지 목표이 계속 복사해요. 짝퉁 만들어갖고서 금방 따라오겠어요. 짝퉁 만들어갖고. 그래서 유럽이랑 선진국회의에서 그 전략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강화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짝퉁 만들려면은, 잡아가든지 아니면은 로얄티 내고서 만들게 하자. 그래서 이제 커피라이트, 이게 지적소유권인데, 이게 뭐냐면 현대판 노비 문서예요. 그게 놀고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로얄티만 받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월화수목금 해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뭐 30몇 시간 얼마 일도 안 해요. 소득 우리보다 근데 엄청 높아요. 왜 그럴까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커피라이트 때문이에요. 왜? 지적소유권의 90%를 받다가 지금 유럽과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서도 공단 노동자가 조금 일하고는 다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냥 평생 놀고 있어도 사회복지가 돼가고서 다 돈을 주죠. 어주당한 거예요. 우리가 갖다 바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거기 쓰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지적소유권 복사하는 사람 다 잡아가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안 돼요? 재물, 물질은 나눠먹을 경우에 내게 없어져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지식을 나눠먹을 경우에도 벌어지지가 않아요. 원래 지식에는 정보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또 이 부처님 정신이고, 부처님은 정보 공개론자예요. 열반했을 때 유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세요? 뭐든지 물어봐라 하시잖아요. 나에게 열애에게는 꽉 준 주먹이 없다. 뭐 숨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냐고요. 다 알려줬다, 전체 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남도 알아갖고 살살게 해야지. 그거 따라올까봐 후진국이 그냥, 그죠? 그 힘든 사람들인데, 인도 저쪽 아프리카. 그러면은 내가 좀 개발한 기술이면은 이거 뭐 내 물건 주는 거 아닌데 알려줘가지고 무슨 니들 좀 잘 살아라,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 새로운 제국주의, 새로운 어떤 아주 악성 자본주의 지금 흐름이, 이게 뭐냐면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지구에 와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근데 중심은 승가입니다. 왜? 너무 위대해 승가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950년에 미군 들어오면서 기독교 퍼진 것도 딴 거 없어요. 미군 정치 권력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는. 일제시대 때 친미파나 지금 교회당에 하면 똑같아요. 친미파나 제1교구나 제2교구나 똑같아요. 한인사 교회 만드는 거나 구구조가 심리구조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 DNA 중에는 그저 한 700만 정도가 그 똘마니 DNA가 있어요. 똘마니. 그 사람들이 일제시대 친미파였고 지금은 친미파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과 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앞장선 게 다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나오잖아. 그들 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들하는데.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안 된다. 성적이 흔들리면서 막 3일짜리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꼴통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역학관계도 알고서 있어야지만 불교 포교할 때 아주 정확히 포교할 수 있죠. 너무 기독교가 개신교가 잘나서도 아니고 철저한 정치 권력이 들어와서 장악하면서 여기를 아주 친미적인 나라로다가 세뇌시킨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아주 비극적인 운명이었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는 근데 하나 밖에 나가 보면은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 빌딩이건 교육제도건 행정제도건 무슨 관성이건 다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남아 있어. 어디에 사찰과 성가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해하잖아. 여기는 우리가 무슨 절도 그대로 남아있죠. 불교 의식 그대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치는데 불구하고 천만 불교 신자가 있으면서 스님 계속 출가하는 그런 진심으로다가 이제 그게 발심을 해갖고 이런 어떤 이제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은 이건 위대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승리하리라고 아니고 반드시 이 정도 버텼으면은 일단 미국 문명들 가면 싹 전멸해버려요. 딴 종교들, 기존 종교는. 또 실제 우리도 6.25 때부터 사찰과 골라 폭격하잖아요. 공기소불이 아니고 없애는 상황상 다 태워버리고 왜냐하면 사찰은 문화재인데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미국인데 한 5년 전에 유럽의 나치스랑 싸울 경우에는 히틀러 싸울 경우에는 문화재 속에 이 독일군 들어가죠. 폭격을 안 했어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는 문화재만 문화재만 골라가지고 전통 없애기 위해서 개신교 버티기 위해서 하십니다. 이 박사가 앞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해인사 대장경 같은 경우도 폭파하라고 계속 그렇죠. 그랬는데 이 공군조종사가 거절했죠. 도망갔잖아요. 이승만 가서 하나를 죽이라고 해갖고 막 수배당해갖고 해인사 앞에 가면 비석이 있어요. 그분 비린 비석이 있다고 공군 조종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큰 흐름을 알고서 나가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러면 훨씬 이제 아주 효율적인 포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음 시간 이어서 하여간 고우에 다시